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무엇도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일의 일부이면서 지금의 흔적입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해 생명이 없다고 되는 그 무엇도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합니다. 지구가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권력에 의해 지구가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산소를 희박하게 하면서 인간을 쫓아냅니다. 인간도 살아남기 위해 지구를 버리고 또 다른 우주 공간으로 향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102회차 박정수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오늘은 영화와 예술 이야기를 하면서 신화와 예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2019년 개봉된 라스트 온 어스를 통해서 다양한 얘기를 해볼게요. 1월 넷플릭스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개봉된 영화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보다는 영화에 등장한 세잔의 작품을 보면서 신화과 미술품에 담기는 원인과 조건들에 대해서 곁들여 보겠습니다. 영화 제목인 아이오는 목성의 위성입니다. 영화에서는 지구에서 출발한 위성이 에너지를 얻기 위해 400개가 넘는 활화산이 있는 아이오 근처에 임시 정박을 합니다. 지구는 독성이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해갑니다. 영화에서 주인공은 아직 숨을 쉴 수 있는 고지대에서 꿀벌을 기르며 생존 연습을 합니다. 카메라 렌즈는 때때로 엑소더스라고 쓰인 책을 클로즈업합니다. 지구에서의 탈출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버려진 지구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한 여성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주인공은 좀 쉬는 시간이면 신화가 담긴 책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조건적으로 버틸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신화 속에서 레다와 백조가 있는 그림을 집중해서 쳐다봅니다. 엑소더스라고 하는 탈출과 함께 생명의 보존 혹은 생명의 잉태라고 하는 그 시적 관점을 영화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백조가 등장한 예술품이 정말 많습니다. 동양에는 별로 없는데 서양에서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백조의 목이 남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백조의 호순이, 미운 오리새끼니, 백조의 노래니, 백조왕자 등등등등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회화 작품으로 등장하는 레다와 백조는 유명한 화가의 이름만 검색해도 100여 점이 넘습니다. 좋게 한 200여 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들이 그 중에 몇 작품입니다.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와 함께 지구의 생명, 새로운 생명에 대한 잉태, 낯선 세계와의 조우 등을 상징하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혹 곤이라는 새를 아세요? 백조를 우리말로 하면은 곤이라고 합니다. 백조 그러면 하얀 새, 너무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영화는 혼자 살던 여성에게 헬륨으로 뜨는 공기풍선을 타고 어떤 남성이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폭풍이 불어서 벌통이 완전 부서져 버리고 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부서진 벌통에서 갓 부화된 여왕벌을 발견합니다. 적응이라고 하는 부분이 강화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은 남성을 어떻게 해가지고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지구를 떠나기 전 찾은 미술관에서 세잔이 그린 레다와 백조를 바라봅니다. 그 순간 산소가 부족하죠. 산소통을 끼고 독성이 있는 도시를 돌아다니는데 산소가 소진됩니다. 여기에서 여성은 나 여기서 살래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벗어버리죠.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헤어지고 남자는 먼 우주로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독성이 가득한 바닷가에서 아이와 함께 여자가 그리는 모습을 비춰주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여기에도 신화가 많이 나오죠. 스토리 자체는 좀 골똘히 생각해봐야 되는데 다양한 그림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보면은 신화적 상황과 인간의 감정, 환경에 대한 적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신화가 예술로 이어지는 것은 16세기 르네상스 시기이거나 18세기 계몽주의가 좀 멀어지는 그 시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신화가 그려진다는 것은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비논리적이고 감성적인 서술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비과학적이고 맹목적 믿음을 강요합니다. 서양에서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작품으로 많이 만들어지는데 자연 풍경이나 우주적 관념, 감각적 본능이 아니라 정신이나 생각에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연과 사상, 사회적 이념의 근간보다는 인위적 강제성에 의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합니다. 이게 서양의 신화입니다. 그것이 그림으로 드러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또는 동양에서는 신화가 거의 그려지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자나 맹자, 간우, 장배와 같은 오랜 역사의 인물이 그림으로 많이 그려집니다. 서양에서는 제우스와 헤라, 비너스, 타우루스 이런 것들이 미술품에 등장하면서 질투와 애정의 관계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술가적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을 종교적 입장에서 제시하죠. 다른 말로 하면요,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입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소재였다고 보여집니다. 동양에서는 자연관과 세계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신화적인 것들은 많이 그릴 이유가 별로 없었죠. 우리나라 미술에서는 다양한 신화적 그림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화 혹은 역사의 인물을 그리고자 하면 표준 용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인물의 모양보다는 그가 행했던 사회적 조건이나 사건이나 이야기가 먼저야 되는데 잘생겼냐 못생겼냐 닮았느냐 아니냐 이것을 먼저 따지는 것을 보면 좀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는 신화 같은 것들, 옛 성인의 인물들 이런 것들이 잘 그려지지 않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없고 모양만 있는 것들이 예술로 인정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이 생겨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바람이 찹니다. 옷깃과 마스크 철심을 잘 여미시고요. 오늘도 잊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미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